언론인 여러분 간의 소통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00일쯤 되셨는데요. 지난 100일간 겪으시면서 생각하셨고 구상하셨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먼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고,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언론인 여러분과 자연스럽게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영국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박영국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바쁘신 일들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장소가 아마 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참 좋은 장소입니다. 전국에 음악 창작소가 17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공연장을 갖고 있는 음악 창작소는 세종시 유일한데요.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재단에 온 지 이제 100일이 되면서 그간의 고민과 문제의식을 담아 도출한 목표,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천 과제들을 발표하고 언론인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함께 일하는 재단의 본부장, 실장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민 교양본부장입니다. 그리고 6월 4일자로 새로 임명된 임창웅 예술사업실장입니다. 최대원 공연사업실장입니다. 유세준 관광사업실장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재단에 처음 오던 날입니다. 아마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보여주었던 뜨거운 환영과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면서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조직, 하는 일에 대한 목표와 구체적 실천 과제들이 분명하고 일로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는 조직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든 문제의식이 시민과 예술인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을 궁리하자였습니다. 재단은 설립 8년차로 이미 잘 뿌리내린 사업들이 많이 있고 변화가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사업과 역사에 대한 존중, 시민과 예술이라는 수요자 입장에서 사업을 전략적으로 보강하고, 나아가 이 사업들이 세종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관광 브랜드로 알려지도록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을 통해 어떻게 하면 세종시 위상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새로 시작하는 한글문화도시 사업과 관광사업이 주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사업을 성공시키는 데 집중하고, 나아가 이 성공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재단 직원들의 이직률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왜 떠나는지도 생각해 봤습니다. 최근 3년간 조직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 칸막이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팀으로 일을 하려면 이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업 또한 굉장히 확대됐기 때문에 효율성과 추진력을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바탕에는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직원들과 소통을 늘려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게 주어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루어 나갈 목표 3가지와 실천 과제 15개를 설정해 봤습니다. 첫째, 세종시민과 지역 예술인이 행복한 그러한 세종을 만들자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세종을 만들자입니다. 세 번째, 내 외부에서 인정받는 튼튼한 재단을 만들자입니다. 이 3가지를 목표로 두고 기존 사업에 대한 꾸준한 추진과 전략적 보강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 세종 시민과 지역 예술인이 행복한 세종입니다. 이 첫 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 재단의 기반이 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예술지원 사업, 생활문화사업, 문화예술교육 두 곳의 공연장 사업에 전략적 변화를 줘서 5개 실천 과제를 뽑았습니다. 먼저 시민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시민들이 삶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 문화예술로 일상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더 이상 중요성을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5년차를 맞은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과 31개 팀의 거리 예술가들이 18개 지역에서 거리 공연을 펼치는 컬처로드 사업으로 문화예술이 넘치는 동네, 활력이 넘치는 거리를 선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교육 사업입니다. 세종 여민나 아카데미는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저희 재단의 수준 있는 대표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상반기에는 클래식, 건축, 미술광자를 진행했는데 수강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하반기 강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어디서나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연장 두 곳도 관객 맞춤형 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개관 3년차 세종예술의 전당은 전 세대의 수요를 끌어안겠다는 전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가 없는지를 살피고 그 중에서 어르신 관객들을 위한 전화 예매 서비스, 어르신 전담 콜센터, 50% 티켓 할인 경로 할인 제도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공연장 주최원에 있는 세종문화예술회관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참 좋은 공연장이지만 원도심이라는 위치적 한계도 있고 개관한 지 24년이나 지나다 보니 시설과 환경 개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7월 재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개관 기념으로 7월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윤도현 밴드 YB 콘서트, 11월에는 피아니스트 백건우 독주회 등 굵직한 공연들이 진행돼서 전문 공연장으로서의 입지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인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한 예술 지원 사업입니다. 재단은 지속적으로 예술인들과의 간담회를 운영하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종 지역 전문 예술인과 단체를 보호하고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예술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을 강화했습니다. 시각 예술인들의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한 세종 미술주간을 처음 선보이고 저작권, 홍보 마케팅 등 예술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시민과 지역 예술인이 행복한 세종을 만들기 위한 실천 과제 5개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목표, 진정한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세종입니다. 두 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대한민국 문화도시 본도시 지정을 이끄는 예비사업의 성공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세종축제를 비롯한 여러 축제들, 대중음악 페스티벌, 청소년 교향악단 운영, 그리고 관광사업에 전략적 변화를 줘서 7개 실천 과제를 뽑았습니다. 먼저 문화도시 예비사업입니다. 세계를 잇는 한글 문화도시 세종이라는 비전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은 올해 한글문화 특별기획전, 광역 연계형 한글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 국제교류 사업을 예비사업으로 추진하며 연말에 본도시 심사에 꼭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도시에 선정되면 2025년부터 다음같이 사업을 펼쳐가게 됩니다. 한글도시 정체성 확립, 한글 공동체 조성, 한글문화 세계화라는 3대 전략을 가지고 한글거리 조성, 한글 미래유산 프로젝트, 한글 콘텐츠 개발, 한글 예술인 마을 조성, 충청과 전국 세계 각지를 연결하는 한글 문화 세계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축제 사업입니다. 이미 세종축제와 낙하축제 등은 세종시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답게 청년 참여를 늘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특화 프로그램을 입혀서 세종용 축제의 정체성을 선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5월 낙화축제에서 보신 것처럼 재단은 세종시 유관기관들과 협조해서 축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축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범 사례로서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축제 얘기에서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재단에는 다른 광역문화재단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헤미안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지금까지 단 2번 개최했는데 전국에서 매니아들이 찾아올 정도의 대중음악 페스티벌로 우뚝 섰습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데 지난해보다 더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광역문화재단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음악 창작소 누리락입니다. 누리락에는 다른 지역 대중음악 마니아들까지 모여들고 있는 브랜드 공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을 충실히 하면서 이 또한 음악 창작소의 모범 사례로 전국에 알리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세종시립 청소년 교향악단입니다. 출범 3년차를 맞았고 잘 안착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장기적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우선 우수한 단원들을 어떻게 하면 모집하고 육성할 것인가, 그들에게 어떤 동기와 자부심을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이를 반영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서울과 부산 등의 전문 예술단과 함께하는 협업 연주회, 마스터 클래스 등을 진행하며 예술단의 인지도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사업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문화관광재단으로 재출범했고 그 과정에서 기대와 우려도 많았습니다. 물론 관광예산 부족 문제로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관광사업을 구체화시켜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관광객이 머물지 않는 곳, 관광자원이 부족한 신도시라는 한계도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체류형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또 도시상징광장 등을 관광 거점으로 만드는 사업도 6월 21일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은 지난해 세종시 마이스 전담기구로 지정됐습니다. 우선 문화관광도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관광기자단 운영과 관광기념품 개발, 관광사진 아카이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44개 회원사를 모집해 세종관광 마이스 얼라이언스를 발족시켰고 한국관광공사 지역 마이스 활성화 국비 사업에도 선정됐습니다. 이러한 유관기관 네트워크와 공동사업들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정한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세종을 만들기 위한 실천과제 7개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표, 내 외부에서 인정받는 튼튼한 재단입니다. 이 목표는 재단에 오고 나서 가장 고민이 깊었던 부분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이 떠나가는 이유가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 이직 사유에는 단순히 급여보다는 조직 문화에 대한 문제를 가장 크게 꼽더군요. 그래서 합리적인 조직 문화 만들기, 외부에서도 인정받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을 실천과제 3개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입니다. 설립 8년 차라면 이제는 초창기는 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퇴사율은 10%를 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고 소통을 늘리고 일하기 좋은 업무 환경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재단 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해야 문화예술을 즐기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안전 경영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재단은 이곳 박연문화관을 비롯한 5개의 문화시설과 축제와 공연, 전시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들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보수적인 안전 철학을 가지고 평상시 안전점검과 위기대응 훈련 등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이 작지만 유능한 조직에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재단의 대외 활동 반경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5년 대한민국 문화도시 본도시 지정, 2026년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등 전국 단위 사업 및 국제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기를 잘 활용해 재단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유관단체 및 중앙정부 등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해
전문 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입지를 선점하겠습니다. 저 사진은 제가 취임할 때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지난 100일간 시민들을 만나고 예술인들과 교류하고 직원들과 가까이서 함께 일하면서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이분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목표와 실천 과제들을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보니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아마 인구, 경제, 의료, 교육, 안전을 전반적으로 평가한 결과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문화가 더해지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임기 2년 동안 시민이 행복한 품격 있는 문화도시 세종,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영욱 대표님 발표를 들어보았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15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결론적으로 3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세종 시민은 더 행복해지고 세종시의 위상은 더 높아지고 대외부적으로 작지만 강한 조직을 만들어서 인정받는 재단이 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관한 것이건 기타 다른 것에 관한 것이건 자유롭게 질문을 주시면은 대표님과 다른 분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좀 많이 오셨기 때문에 매체명과 성함을 먼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먼저 말씀 주시죠. 예, 먼저 손 드셨습니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저기 조명을 조금 밝혀줘야 될 것 같은데 객석이 안 보이는데 됐습니다. 네, 세종에서 이윤규 기자입니다. 대표님은 아마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만 근무를 이제 중앙에서만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경험을 못 하셨을 텐데 서울과 수도권을 지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예술 분야를 전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예술가라고 자처하면서 이 문화관광재단의 각종 사업이나 이런 프로젝트에 끼어서 이제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달라고 떼쓰는 이제 자칭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대전에도 마찬가지고 두 분 거기 대전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걸러낼 것인지 어떤 면이 좀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이제 행정사무감사 받으셨는데 거기서 1년 넘도록 지켜지지 않는 게 많다고 이제 시의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이제 해소할 방안 이런 것 2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먼저 보도됐던 행정사무감사 건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아마 시하고 소통의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까 제가 확인했으니까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인들에 대한 보조금 문제인데요. 예술인들에 대한 보조금은 자의적으로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으로 이제 지원 사업을 심사를 하고 보조금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저희 세종시 또한 보조금 지원 시스템이 심사나 그런 과정이 공정하고 잘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걸 잘 지켜나가면 보조금 지원 시스템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준 심사라는 거 공연 퀄리티 높은지 낮은지 그런 것도 다 이제 거기 들어간다. 평정 요소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도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위촉하는 게 아니고요. 심사위원 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500명 이상 되는데요. 그분들을 또 선정하는 과정도 자의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추천을 통해 갖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자율성이 개입될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세종의 소리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 예, 제일 앞쪽에 마이크 좀 주세요. 네, 뉴스홈의 한기석 기자입니다. 이번에 26년도에 이 정읍박람회가 태안하고 지금 이 세종하고 겹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종에서는 그 박람회와 같이 연계해서 어떤 콘텐츠, 이 문화 콘텐츠를 좀 접목해서 가실 생각이 있으신지? 네, 저는 당연히 접목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원 도시박람회에 대한 그 시의 구상, 시장님의 구상에는 아마 그분도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내년도부터 대한민국 문화도시 본도시 사업을 하게 되면 3년 동안 진행되는데요. 당연히 그 문화도시의 사업 내용하고 정원도시 박람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내용하고 시너지를 내도록 설계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뉴스홈에서 좋은 질문 주셨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 예, 중간에 셋째 줄, 예, 예. 예. 디테일스 장동식 기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문화관광부장님 배석은 안 하셨죠? 네, 안 오신 것 같네요. 예, 간단하게 좀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결국 문화재단이 사업 예산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늘 돈이 부족하다는데 1년 예산 어느 정도 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한글도시 세종이라고 표방을 했는데 대표하는 축제가 없다는 지적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축제라든가 작년에 좀 실패한 축제라고 하는데 좀 아쉽기도 하고요. 연관해서 마지막 질문인데, 박물관 단지하고 이제 문화관광재단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내 최대 박물관 단지 만들어 놓고 유물이 없어요. 파주에 11만 건이 좀 가 있는데 없어서 세종시장께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걸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은 저희가 금년도 4월 기준으로 하면은 224억 정도가 사업에 대한 물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계속 변해갑니다. 저희들이 국비사업 공모를 받아낸다든지 아니면 운영기금의 일부를 편입한다든지 그럴 때 조금씩의 변동은 있는데 2024년 4월 기준으로 제 기억으로 224억일 것 같습니다. 맞죠? 예산의 저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세종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 세수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다른 데들도 예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세종시 안에서도 문화관광 예산만 부족한 게 아니고 다른 분야의 예산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 상황하고도 관계가 되죠. 특히 부동산 상황하고도 결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이 개선돼야지 될 것 같고, 또 다른 방면으로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부금 문제라든지 그렇게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 한글 문화도시로서의 대표 축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의 세종시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설계하면서 한글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한글 문화도시의 대표 축제는 당연히 세종축제가 돼야지 되겠죠. 그 세종축제는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개최됐는데 방식이 변화돼 가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글과 또 세종의 묘를 쓰는 세종시의 그 이름에 걸맞게 그 가치와 이념이 체화된 그런 축제로 승화돼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재단과 시는 지금 부단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종축제는 좀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세종축제 말고 다른 축제들도 철마다 있습니다. 봄에 낙화축제가 있고, 여름에 교촌복숭아축제가 있고, 가을에는 세종축제가 있고, 겨울에는 비축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세종의 대표 축제는 역시 세종축제가 되어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글 문화도시의 이념을 반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물관 단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박물관 단지 그 자체는 행정적으로는 우리 행복청에서 설계하고 운영하고 세종시가 관여하여지는 그 안에 컨텐츠에 있어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박물관 단지가 지어졌고 그 안에 이제 뭐 유품 같은 것들이야 이제 다른 방식으로 확충된다고 하더라도 기획 전시나 행사 같은 거는 저희 세종시나 저희 문화재단하고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박물관의 기능이라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유품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전시하는 교육이 있고, 세 번째는 또 연구하고 교육하는 기능입니다. 그 중에서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전시에 있어서 기획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 부분에 있어서 공동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한글과 관련된 컨텐츠는 저희 시나 저희 재단이 박물관 단지의 다른 여러 박물관들과 협업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질문 먼저 드립니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왼쪽, 제일 왼쪽 두 번째 질문. 예, 뉴시스의 송승화 기자입니다. 네. 그 양날의 검일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오늘 발표하신 거 아젠다가 그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걸로 이제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시민들은 내 집 앞에서 비상시적으로 열리는 공연보다도 서울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 높은 공연들을 많이 보고 싶어 하세요. 근데 아까 좀 전에도 세종의 소리에서 질문하셨다시피 처음에 세종시 관광재단이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세월이 많이 지났거든요. 주민자치회나 비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전문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지금 보여요. 돈은 돈대로 다 들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랑 뒤에 뭐 소속사나 기획사랑 다 끼어갖고 소위 그냥 보조금만 떼어먹는 거 아니냐. 수준을 보면 낮은 수준도 있고 높은 수준도 있는데, 그게 지금 1년 내내 뭔가를 계속 하는데 뭐 킬러 콘텐츠가 없다고 생각해야 되나? 재미가 없거든요. 그거 연결설상에서 세종축제를 제가 9번을 봤는데 점점 재미가 없어져요, 개인적으로는요. 거기에 이제 원인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계신 이제 문화예술 쪽에서 오래 계신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전문가들의 소리나 목소리나 기획보다는 그 비전문가들인 일반 시민들의 소통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끌려다니면서 점점 세종축제의 질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질문이 있었지만 이걸 어떻게 가르칠 건가. 매년 상주문화단체 관련해서 4개인가 5개 뽑는데 이분들이 하는 게 세종 호수공원에서 맨날 같거든요. 콘텐츠가 항상 같고, 또 한 뽑히는 데만 계속 뽑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좀 약간 비중 있는 업체를 또 뽑으면 또 이 업체의 특혜 의혹 같은 게 또 있으니까는 또 작은 데를 뽑으면 작은 데 수준이 떨어지고, 이런 아이러니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으로 좀 뭔가 2년 동안 뭔가를 하신다고 좀 많이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뭐 장황하지만 회복 같은 거 있으신가요? 예, 제가 좀 분야를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 언급하신 축제에 있어서 축제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좀 약간 전문가들의 참여가 저조해서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세종 축제라는 거는 사실은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즐기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과 즐기는 것을 같이 결부시키는 게 축제의 진정한 의미인 것 같고요.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는 수준 높은 그 문화예술 공연이 있어야지 되겠죠. 그것도 그게 이제 구슬을 깨면 실이 있어야지 되니까 어떤 주제의 흐름이 있어야지 되겠고요. 세종축제는 그런 의미에서 한글, 과학, 음악이라는 세종의 어떤 그 가치들을 활용한 어떤 주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공연이라든지 개막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른 어느 지역에서 볼 수 없을 만큼의 수준 높은 걸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는 세종 시민들의 참여가 없이 그냥 외지 사람들만 데리고 와서 하는 축제 공연 이런 거는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 투트랙으로 아주 수준 높은 그 문화예술 공연을 보여주는 한편 세종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마당을 마련해 드리는 게 축제의 진정한 의미에 부합되지 않나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들이 생활형 어떤 공연보다는 수준 높은 공연을 원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트랙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다 해야죠. 그래서 수준 높은 공연을
시민들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세종예술의 전당이 2022년도에 개관을 했고 지금도 끊임없이 기획공연으로 시민들의 어떤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시는 이제 신도시고 사실 썰렁하지 않습니까? 도시 곳곳을 메꾸는 게 필요한데요. 지금은 어떤 과도기적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질보다 양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거리 공연이라든지 뭐 그런 그 이동형 공연 같은 거는 뭐 세종 시민들도 있고 또 외지에서 오는 준 전문가들도 있고 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공연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게 저희 전략입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예, 질문할 시간 충분히 되셨습니다. 예, 김주환 본부장님 먼저. 예, 안녕하십니까. 내외일보 김주환입니다. 우리 이제 세종시 이제 최민호 시정에서 한글 문화도시라는 컨셉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이제 문화관광재단에서도 아마 나름대로 축제라든가 뭐 어떤 행사를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낙하축제 관련해서 성공적이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낙하축제는 우리가 이제 즐기는 축제, 뭐 흥축제가 아닌 힐링 축제로 가야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축제장 그 뒤편의 공연장에서는 뭐 성악을 한다든가 민요를 한다든가 굉장히 시끄러웠던 어떤 그 상황이 같이 전개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힐링 축제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어떤 뭐 전시라든가 뭐 언저리의 어떤 뭐 마인 공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세종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의 이제 전문가 이제 예술인들은 앞서 기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비전문가들이 공연할 수 있는 뭐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는 자유롭게 장소를 갖다가 택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두 낙하축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기자분의 힐링 축제라는 개인적으로는 그 축제 개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제 행사 준비가 이제 저희가 주관을 했지만 그 행사 진행 자체는 이제 불교 행사랑 결합되다 보니까 불교계 의견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낙하축제의 지향성이 보이는데요. 저는 낙하축제는 고급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그 수준 있는 그 문화 행사거든요. 과거에도 그랬고 시작된 고려시대나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거를 세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품화시킬 수 있는 축제라고 생각하고요. 힐링적 요소가 들어가는 거는 그 고급화의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잘 반영해갖고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준비해볼까 하고요. 두 번째, 지금 비전문가들의 어떤 그 버스킹 환경에 대해서 재단에서 뭘 준비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버스킹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정말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버스킹이라는 게 우리가 돈 내고 예술가들 불러와 갖고 거리에서 공연시키는 게 버스킹이 아니고요. 버스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자발적으로 예술가가 자기가 공연을 보여주고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예술에 대한 감상의 대가로 일정의 기부를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인구가 유동적이고 또 사람이 많고 기본적으로 그런 거 할 수 있는 버스커들이 많아야지 되는데 세종시는 모든 것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급하게 뭘 하려고 하다 보면 하는 시무만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시스템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관내에 버스킹 할 만한 장소가 어디 있는지를 다 찾아보는 겁니다.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관내 버스킹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관내 버스커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찾았습니다. 물론
늦게 찾았다는 질타를 받긴 했는데요. 저희들이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동아리까지 다 찾았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버스킹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내야지 되죠. 장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다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어야지 되고요. 그 환경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지 되는데 시와 협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저희가 준비했고요.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4개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64개 지방자치단체가 거리 공연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공연 자체가 현행 법규에 저촉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도적으로 해결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시하고 의회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세종시에 버스킹이 많이 일어나게 하려면 이러이러한 조례가 필요한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게 아름아름으로 또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걸 온라인상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좀 그 다음 단계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예상보다 질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고 간결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세 번째.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연합뉴스 이은파 기자입니다. 벌써 100일이 지났네요. 네. 지금 뭐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뭐 사업 축제 얘기도 뭐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얘기보다는 가벼운 얘기를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중앙보도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 지방에 처음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 세종에 오신 첫인상이 어떤지 네. 그리고 세종시 와서 보니까 한 100일 동안 근무하면서 세종시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부분을 키우면은 전국적으로 개선할 만한 사업이 있는지 그런 점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예. 첫인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실은 세종시에 2014년부터 세종 시민이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거주했고요. 서울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타지에서는 그걸 갖다 이제 취향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종시가 2012년에 발족했으니까 거의 저는 세종시 토백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5년 만에 돌아온 세종시가 낯설지는 않지만 그간의 변화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동안 그 정부 청사 지역까지 정도만 어떤 세종시로 인식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세종시의 중심은 분명히 이동을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성동 지역이나 우리 시청이 소재하고 있는 이 강남 지역까지 세종시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100일간 제가 느낀 세종시의 장점을 물어보셨는데요. 어느 자리에선가 회의석상에서 시장님께서 세종시가 키워나가야지 될 방향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종시의 어떤 경제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첫 번째, 공무원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공무원 산업을 육성해야지 된다. 그게 뭐냐 하면은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회의도 하고 시험도 보고 교육도 받고 있는 그런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공무원 산업을 육성해야지 된다. 두 번째는 한글 문화 도시, 역시 한글 산업을 육성해야지 된다. 한글 산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글과 관련된 연구부터 시작해서 한글과 관련된 어떤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그 모든 것이 다 한글 문화 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술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로는 정원 산업을 육성해야지 된다. 세종시가 정원 도시라는 뜻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그건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벨파스트, 저희 세종시 자매시인 벨파스트시에서 대표단이 와서 거기에 시장과 그 행정수반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세종시에 이렇게 녹지가 많은 것에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체 도시 규모에 비해서 녹지가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녹지만 많아서는 안 되죠. 이 주민들이 사는 곳곳에 정원이, 그러니까 도시 자체를 정원으로 가꾸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된다라는 말씀하셨고 저는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박물관 도시, 박물관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박물관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빈약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모든 박물관이 완성되면 아마 전국의 그 최고의 박물관 도시가 될 거고 최대 규모의 박물관 단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관람객만 오는 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물관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시도 있지만 유품 보관도 있고 연구 교육도 있고 그 파생되는 그 산업들이 세종시에서 육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스마트 도시. 꽤 오래전부터 세종시가 스마트 도시로 선정됐고 관련되는 연구가 진행되고 산업이 확장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섯 가지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100% 동의하고요. 그게 또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7번째 질문입니다. 예, 제일 앞쪽. 시사픽의 이명웅 기자입니다. 오늘 그 신정한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세종 7가지 과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관광 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야간 관광 활성화를 통한 체류형 관광 상품 등을 개발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종시는 야간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야간에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과연 세종에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만 더 드릴게요. 품격 있는 그 세종문화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처음에 세종시의 예술의 달인가요? 네. 만들 때 당시에 이제 세종시 인구 추계를 좀 적게 봐서 객석 규모가 시민들이나 또는 대규모 공연을 하기에 좀 부적합한 걸로 지금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실제로 공연들, 특히나 뭐 재단에서 한다 그러면 별개 문제겠지만 민간에서 품격 있는 대규모 공연을 하기에는 현재 예술의 전당이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앞으로의 방안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품격이라는 건 결코 이제 대규모 공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겠죠. 전반적인 도시 수준과 도시 분위기, 시민들의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다 결부되는 거니까 공연만 놓고 볼 때는 진짜 그 뭐라고 할까 그 오페라라든지 사원 뮤지컬이라든지 공연하기에는 조금 작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기획하는 공연은 이 공연장에 맞춰서 하지만 대관하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그걸 그래서 못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대중예술 하시는 분들이 대관을 하려고 왔다가 보고 객석이 1000석 조금 넘으니까 이게 수익성 문제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기가 뭐 새로 짓기는 뭐 하세월일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약간 좀 방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소극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극장이 있으면 좀 더 다양한 품격 있는 공연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의 공연장은 거기에 맞는 기획 공연을 꾸준히 만들어 가야지 되겠죠. 세종시 인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저 공연장이 그렇게 작은 공연장이 아니고요. 공연장 수준도 굉장히 높은 시설과 훌륭한 시설과 훌륭한 스텝을 갖고 있는 공연장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에서 공연되는 대부분의 어떤 기획 공연들이 지방 투어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세종시입니다. 공연장 자체가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이 굉장히 그 관객 매너도 좋고 그 관객 반응도 좋고 티켓도 잘 팔리고 그래서 많이 찾고 있는 공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아까 야간 관광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부끄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세종시에 야간 관광할 게 뭐 있냐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꼽는 야간 관광 포인트는 예를 들어 그 뭐라고 하죠? 스카이 라운지 몇 군데 있는 거 하고 이응다리를 비롯한 그 금강 주변의 그 야경이나 이런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발굴하고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왜 그런 문제를 갖게 됐냐 하면은 세종시에 와서 그냥 당일날 왔다 당일날 가버리면 세종시에 낙수 효과가 없죠. 그래서 좀 하루라도 묵고 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야간 관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야간 관광은 그냥 야간 관광 자체로만 되는 게 아니고 축제라든지 다른 컨벤션 마이스 행사랑 결부될 때 체류형 관광 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한데 그런 방향으로 키워가려고 시에서 그리고 저희 재단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질문 한 10개 정도 받고 싶은데 지금 7개를 받았습니다. 3군데 정도 더 받아 보이는데 손이 더 많이 드시네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제일 앞쪽에. 메트로 세종의 최준호 기자입니다. 제가 2010년 이제 연기군 말 때 여기 와가지고 15년째 살면서 느낀 점도 있거든요. 특히 문화와 관련해서 예술의 전당하고 조치원에 또 세종 문화예술회관이 있죠. 처음에부터 이제 이름을 장명을 할 때부터 좀 잘못됐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게 지적이 안 됐더라고요. 세종 예술의 전당, 세종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보니까 뭐 헷갈리니까 뭐 예술회관 앞에 조촌이라고 일부러 막 써붙이고 했던데 사람들 많이 헷갈려요. 그게 예술의 전당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이게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 도시 규모에 비하면 사실은 이제 뭐 1000석하고 1800석이면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 적은 건 아닌데 그거를 제가 볼 때 앞으로 이 도시가 이제 많이 커질 텐데 이름을 한 가지는 차라리 그냥 조치원에 있는 건 옛날처럼 되돌리든가 조치원으로 하든가. 원래 연기문화예술회관인데 이제 저렇게 이름을 무조건 세종이라는 이름을 무조건 바뀌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는 이 도시에 특히 이제 그런 게 많은데 세종이라는 이름이 남발되고 있는데 좀 나쁘게 얘기하면 그 교통정리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사람들이 조치원으로 가느냐 어떤 나성동으로 가냐 이게 있고 그래서 이 차원에서 조금 더 연장선상에서 보면 세종축제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름이 너무 이게 좀 차별화가 안 돼요. 뭐 서울축제, 부산축제, 대구축제 이런 게 없잖아요. 전혀. 좀 다른 지역하고 좀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좀 뭐 이름을 좀 바꿀 수가 있지 않나. 세종이라는 이름 하여튼 그래서 좀 최소화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하나의 제언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답변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연기군이 세종시에 편입되면서 많은 부분이 다 세종이라는 이름을 바꿨는데요. 비단 문화예술회관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들이 다 세종으로 바뀌었는데 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 저는 장점이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 브랜드 파워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 만들어낼 때는 역시 세종이라는 이름으로 통일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책하시는 우리 시 당국이나 시의회랑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제일 앞쪽에 9번째 질문. 예, 우리 박영국 대표님께서 10여 년 전에 우리 그 문화재단이 생긴 이래 그 소통 간담회를 통해서 앞서 좋은 건의 지적을 해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마디에 덧붙이면 그 많은 지적은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기군 기초에서 광역으로 되면서 사실 이 지역이 어떤 그 문화의 혜택에 좀 소외된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오늘 소통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발전 계기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이 어떤 그 보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폭넓게 한 국가의 그 정통과 역사 또 우리 지역으로만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세종시가 남북으로 갈려져 있어 신도시와 어떤 그 구도심권의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아냥거리는 그 소외된 감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어떤 그 우리 문화재단하고 어떤 그 여러 가지 그동안의 분들 관찰해서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그 문화 한글 도시라고 하는 세종의 어떤 그 지명하는데 역대 우리나라 중요한 그 한글날 행사를 할 때 보면 역대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게 저는 제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계제 우리 세종시가 이 한글날만이라도 대통령이 특히 우리 세종시는 정부청사 종합돼 있는 만큼 대통령께서 한번 직접 참석을 하시려고 하면 우리 세종시의 어떤 그 문화와 세종시 어떤 그 관록을 알리는 어떤 계기 마련도 돼서 전 국민의 우리 또한 우리 지역의 자부심도 가져서 소위 말하는 우리 세종시에 있는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사실 저쪽 부심지에 가면 우리 세종시에 문화재단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정도로 이 문화에 대해서 대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소통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세종문화재단이 거듭나는 계기를 해서 그 시에서는 항상 매년 그 공모했던 세종시 이름에 걸맞는 문화도시 한글 문화도시를 창조하고 계시는데 시하고 어떤 그 협의를 통해서 어떤 그 좋은 계기가 돼서 이번 한글날 아니면 내년에도 한글날 행사만큼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세종 시민의 그 자부심과 비록 역사라고 하는 건 짧지만은 그래도 세종시가 대한민국 거듭나는 그런 계기 마련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소통 간담회를 통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지역 격차인데 문화 격차인데 저희 문화재단은 한글 문화도시 사업하면서 그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평가하는 문화도시의 성공의 요인 중에 하나가 어떤 문화 격차 해소하는 건데요. 그건 저희 사업에 많이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한글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우리 시장님의 꿈이기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무진 애를 쓰셨던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쓰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글날 행사는 정부 행사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예, 의견 교환할 시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하신 사항 질문을 주면 좋겠고요. 10번째 질문 두 분이시네요. 두 분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예, 중돌보 이희택 기자입니다. 그 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 출범 후에 이제 9개월이 되고 있는데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올해 그 관광 영역 예산이 1억 원 안팎 정도라고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관광 부분에 집행 예산이 그 정도라 들었는데 아니면은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제 그런 좀 그 한정된 예산 아래에서 지금 세종시 관광의 초점이나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까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 그 뭐 한글이냐, 아니면 야간 관광이냐, 아니면 마이스 관광이냐, 정원 관광이냐, 전시 관광이냐, 박람회 관광인가 이런 것들이 좀 혼재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한정돼 있고 자원들도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문화관광재단에서 관광 산업의 초점은 올해라든지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어디에 둘 것인지 뭐 우선순위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비전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시도 방향성을 잘 갖고 있지만 정부 부처라든가 국책연구기관의 종사자분들의 대부분 회의와 어떤 그 마이스 관련한 산업들이 서울과 경기권에서 다 그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인데 세종시가 마이스 산업에도 상당히 그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은 다들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12월 전담기구로 지정이 됐는데 그럼 올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그 세종시가 소위 말해서 그 경기도와 서울에 있는 마이스 산업을 세종시로 끌어올 것인지 그런 계기를 마련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청사진 이 부분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산은 우리 그 편성된 게 이제 3억 8천이죠. 3억 8천이 편성됐는데 저희 재단에서 무단 애를 써서 국비를 추가로 4억 2,500만 원을 국비를 확보해서 전부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마 8억 9천만 원 조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비 사업을 할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꼬리표가 달려서 옵니다. 어디에다 써라 라고 해서 꼬리표가 달려서 오는데 저희가 확보한 국비 예산은 하나는 서부 내륙권 관광진흥 사업이라고 해서 비단 저희 세종시뿐만 아니라 이 금강을 끼고 있는 인접 시도와 공동으로 하는 사업들에 투입이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다른 사업 하나는 우리 마이스
활성화 관련해서 1억 2,500만 원을 확보했는데 그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 뭐 마케팅이라든지 조사 연구라든지 어떤 그런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데 쓰도록 저희들이 배정받았습니다. 초점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돈에 꼬리표가 달렸으니까 그 꼬리표대로 일단 써야지 되겠죠. 그거 외에 저희들이 초점을 두는 거는 일단 관광 브랜드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 세종시의 관광 브랜드가 없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관광 브랜드 도시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올해는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비전은 당연히 최부형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세종시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 날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마이스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이스는 사실 굉장한 인프라가 필요한 산업입니다. 우리 킨텍스나 코엑스 같은 커다란 전시장이 있어야지 되고 대형 호텔이 있어야지 되고 그러는데 세종시는 그런 게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마이스를 할 거냐라는 건데 있는 거를 잘 활용하고 없는 거는 장차 키워가야지 되겠는데 지금 당장은 이겁니다. 저희가 쓸 수 있는 마이스 시설들이 그래도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컨벤션 센터라든지 작지만 호텔 몇 개 있고요. 그리고 꼭 마이스가 회의장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듯한 장소에서 하면 되는데요. 그게 이제 유니크 베뉴라는 겁니다. 세종시에는 7개의 유니크 베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 박연문화관 여러분들이 있는 여기도 유니크 베뉴일 수 있고요. 우리 정부청사 옥상도 유니크 옥상정원도 유니크 베뉴가 될 수 있고 조치원에 있는 1927인가요? 뭐 그런 장소들이 유니크 베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활용해서 첫째 중소규모의 마이스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공 마이스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공공 마이스라는 건 뭐냐면 공무원들이나 국제연구기관들이 KTX타고 서울 가서 회의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회의하시라는 얘기죠.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편의를 만들어드리고 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또 제가 하나 또 이제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전국 단위 조직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뭐 세종문화예술회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이런 데는 1년마다 이제 축제를 한 3일 동안 하는데 그걸 저는 내년에 세종시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2,000명가량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보통 컨벤션 하면 이름표 달고 되겠죠. 이름표를 달고 세종문화예술회관 그리고 도심상징광장 나성동 거리를 활보하는 2박 3일 동안 그런 모습이 연출된다면 세종시가 마이스 도시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는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시간은 이미 살짝 지났고요. 질문은 10개를 받았습니다. 아까 손 드셨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기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세종방송 이병기 기자입니다. 두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100일 지나고 또 이제 새로운 사업 구상도 필요하고 또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 사업들도 있을 거라는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한 2주 됐나요? 전임 대표께서 비상정책특보, 문화예술계 정책특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임이라는 그 부분이 또 많이 작용을 했을 텐데 그동안 혹시 같이 소통을 나눠보신 적이 있는지 전통 개선 발전 이 차원에서 꼭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아직 기회가 없으셨으면 어떤 소통을 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이 자리입니다. 재작년 누리라 콘서트 세종축제할 때 보니까 세종을 소재로 한 노래가 굉장히 몇 곡이 있어요. 조치원 엘레지라는 지역 작가가 또 가사를 쓴 그걸 젊은 또 밴드가 또 이렇게 누리라 콘서트에서 그거 외에도 세종시를 소개로 한 여러 곡들이 있는데 그런 발굴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말씀 드리는 거는 굉장히 노잼 도시라고 했던 대전시가 지금 최근에 영시축제를 합니다. 이 영시축제라는 건 다 연상이 되실 거예요. 대전발 영시 50분입니다. 물론 오랜 역사가 있는 대전과 또
아무래도 좀 차이는 있겠지만 지역의 그 정통이랄까 이미지를 좀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문. 예. 전임 대표님과 소통은 제가 대표되기 직전에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되고 난 다음에는 별도로 연락을 안 드렸는데 이번에 특보로 임명되셨으니까 많은 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도 전임 대표님이 남겨놓은 업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자료 중에도 전임 대표님이 전임 대표님만 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보헤미안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음악 전문가였던 전임 대표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고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담당하는 직원들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전임 대표가 만든 것 중에 좋은 거를 더욱더 키워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축제를 준비하다 보면 그 장을 제가 받을 일이 많이 있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전임 대표님과의 소통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을 소재로 한 사실 노래 컨텐츠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겠죠. 기존에 있는 게 있으면 발굴하고 없는 게 있으면 만들어내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게 좀 인지도가 있거나 아니면 인지도가 없더라도 그걸 좀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면 해야지 될 것 같고요. 새로 만들어낸 거는 저희 세종시 출범한 이후에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우리 그 세종문화예술회관 개관 2주년 콘서트에서 세종을 소재로 한 가곡 2곡을 초연을 했는데요. 뭐 그런 식의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저의 비전은 이겁니다. 사실은 세종만의 이야기를 갖고 그러니까 세종의 어떤 고유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이 세종시의 스토리를 갖고 어떤 원천 컨텐츠를 만들어내서 그걸 뮤지컬이나 뭐 다른 드라마나 이런 거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제 질문을 거부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지금 초과했는데요. 시간 관계 때문에 모든 분들께 질문 기회를 못 드린 거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견 교환에 대한 별도의 소통 자리는 따로 마련하고요. 또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대표님 마지막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사실은 와서 개별적으로 여러 그 언론인들의 그 취재 요청을 받았는데 100일이 될 때까지 미뤄왔습니다. 미뤄왔던 이유는 제가 생각이 정리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면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미뤄왔는데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서 늦어서 미안하고요. 그리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른 자리를 마련한다는 게 좀 더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뜻이니까 그때 더 많은 말씀 나누시죠. 감사합니다.